오늘 교육은 리포트 논문은 검색이 반이다의 두 번째 학술 데이터베이스 심화편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상세 검색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오니 교육에 끝까지 집중하여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학술 데이터베이스 심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오늘 함께 살펴볼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그런 데이터베이스 소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데이터베이스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앱스코는 세계 최대 학술 콘텐츠 제공사로 다양한 연구 분야별 대표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전자책, 해외 디지털 매거진, 그리고 맞춤형 전자자원 통합 검색 등 다양한 학술 정보를 도서관 또는 연구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앱스코에서는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죠.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 중 내가 소속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상이한데요. 예를 들어 A라는 대학에서는 앞에 보이시는 8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 여러분들은 앞에 보이시는 8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만약 B라는 대학에서는 하나, 둘, 세 개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만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3가지 데이터베이스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소속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여부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전자책 이용 가능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보이시는 8가지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예시로 가져와 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450여 종의 주제 분야별 데이터베이스를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모든 전 학문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아카데믹 서치 얼티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요. 경영 경제에 특화되어 있는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 종교 신학에 특화되어 있는 아틀라, 전자책을 제공하는 앱스코 이북스, 간호보건학에 특화되어 있는 시날, 의생명학에 특화되어 있는 매들라인 얼티메이트, 그리고 인문, 민속, 언어에 특화되어 있는 M&A 인터내셔널 바이오그래피, 그리고 교육학에 특화되어 있는 에듀케이션 소스, 이렇게 8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앱스코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카데미 서치와 비즈니스 소스 그리고 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뒤에 보이시는 얼티메이트는 버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버전에 대한 차이는 방금 제가 채팅창에 공유해드린 링크를 통해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잠시만요. 공유해드린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카데미 서치 얼티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얼티메이트, 컴플리트, 프라이머, 엘리트 4가지 버전으로 구분이 되고요. 버전에 따라서 제공되는 종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공하는 풀텍스트 저널 매거진 수, 그리고 피어 리뷰된 저널 수, 엠바고 없이 제공되는 저널 수,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퍼스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 수를 여러분들이 표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만약 내가 소속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컴플리트 버전을 구독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컴플리트로 상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어떤 저널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타이틀 리스트를 통해서 저널에 대해서 엑셀 또는 HTML 파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ML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 유형, 그리고 ISSN, 출판사명, 출판사, 그리고 인덱싱 되어 있는 날짜, 원문을 제공하는 날짜, 딜레이 여부, 피어 리뷰된 여부, 국가, 그리고 현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상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나는 특정 저널의 원문을 찾고 있는데 이 저널의 원문을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신 분들,
또는 그 저널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원문을 제공하고 있는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색인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 확인은 방금 공유해드린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C날 또는 비즈니스 또는 에듀케이션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알파벳 순서대로 찾아보시거나 또는 검색을 통해서 버전에 따른 차이도 확인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보셨던 타이틀 리스트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내 많은 기관에서 대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아카데미 서치, 비즈니스 소스, 시날, 에듀케이션 소스 이렇게 한 네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데이터베이스 명칭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는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는 것이 아닌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유는 즉슨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공통된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아카데미 서치라든지 비즈니스 소스 또는 에듀케이션 소스, 매드라인 어떤 데이터베이스든 모두 하나의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바로 이 인터페이스를 앱스코에서는 앱스코 호스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앱스코 호스트는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학술 저널, 매거진, 이북까지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입니다. 오늘은 이 인터페이스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상세 검색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링크 다시 한번 요청해 주셔서 다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도 실습을 함께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주셔야겠죠. 접속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 소속되어 있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첫 번째,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신 다음에 두 번째, 로그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혹 교내에 계신 경우 로그인을 안 하셔도 이용이 가능할 수 있지만 교외에 계신 경우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에서 전자자료 또는 학술 DB 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이 저널 등과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는 메뉴를 찾아서 접속하신 후에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클릭해 주시면 접속이 완료되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도서관 홈페이지 메뉴 명칭은 기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제공하는 메뉴에서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메뉴에서 제공하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신 다음에 그 메뉴에서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기관은 데이터베이스 메뉴에서 검색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앱스코라고 EBSCO라고만 검색해도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 제공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모두 나타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기관에서는 검색창을 제공하고 있지 않고 알파벳 순서 또는 리스트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체적으로 많은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구독하고 있는 아카데미 서치라든지 비즈니스 소스라든지 시나리라든지 에듀케이션 소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의해 주실 사항은 아카데미 서치, 비즈니스 소스 그리고 매드라인 뒤에 붙어있는 얼티메이트는 버전에 따른 차이이기 때문에 만약 뒤에 컴플리트라든지 프라이머라든지 다른 명칭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모두 동일한 데이터베이스이지만 버전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혹시 접속 방법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또는 데이터베이스 소개 내용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들으시면서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 접속해 주신 상태에서 본 교육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 화면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시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나는 경영 경제를 전공하고 있어서 비즈니스 소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접속을 하셨다. 그럴 경우 비즈니스 소스 얼티메이트라는 데이터베이스 명칭이 검색 옆에 나타나게 됩니다. 앞서 여러분들에게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 대해 소개해 드릴 때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한 번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말은 즉슨 데이터베이스 명칭을 클릭하시면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목록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데모, 테스트 계정이기 때문에 조금 많은 데이터베이스 리스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에 따라서 저보다 더 많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더 적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관별 구독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보시는 것처럼 내가 선택한 데이터베이스 명칭이 나타나지만 만약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선택하시거나 또는 주제 분야별로 나는 전주제 분야, 경영, 교육학, 사회학, 인문학, 심리학과 같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선택한 상태에서 검색하고 자료들을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주제 분야별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만 검색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나는 조금 더 다양한 폭넓은 주제 분야 관련 학술 자료를 탐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 선택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전자책까지도 구독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택하셔서 학술 전자책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화면 중앙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되고요. 기본 검색창 하단에는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필터가 제공됩니다. 기본 검색창에 검색을 원하는 예를 들어 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해서 검색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간단하게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검색을 수행하기 전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필터는 사용자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필터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검색을 수행하기 전에 일자를 1년, 5년, 10년 단위로 필터링하거나 또는 날짜 범위를 통해서 연월일을 지정해서 해당 범위 내에 관련 Artificial Intelligence 관련된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에는 색인도 함께 검색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색인이 아닌 원문을 제공하는 검색 결과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Full Text 필터, 저널 중에서도 피어 리뷰된 저널만 보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피어 리뷰를 필터를 클릭하신 다음에 또는 5년으로 선택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하시면 검색한 후에 필터를 적용하는 것보다 검색을 수행하기 전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풀텍스트 피어 리뷰 연도 필터를 미리 적용해서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화면에는 10개의 결과가 표시되고요. 해당 버튼을 통해 최대 50개까지 결과를 확장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스크롤해서 살펴보시면 앱스코스트는 페이지 이동이 아닌 결과 더보기를 통해서 한 화면에서 스크롤 다운하면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10개씩 더 볼 것인지 또는 20개, 30개, 50개씩 더 볼 것인지 여러분들이 표시 버튼을 통해서 선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는 기본적으로 내가 검색한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가 제공되는데요. 해당 버튼을 통해 최근 일자 또는 오래된 일자 순으로도 검색 결과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 왼쪽에 보시면 마이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마이 페이지는 개인화된 기능으로 우측에 보이시는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계정 생성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간략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신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를 활용하시면 마이페이지 프로젝트나 북마크에 영구적으로 관련 항목을 저장하거나 또는 세션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검색했던 기록을 확인하거나 또는 검색 알림, 전원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이 최근 활동은 세션이 종료되지 않는 선까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만약 X 버튼을 눌러 세션이 종료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로그인이 되어 있더라도 최근 활동은 검색 결과는 리셋이 되게 된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새 검색은 검색을 수행하시다가 새로운 검색으로 이동하고 싶으실 경우 클릭을 하시면 새 검색으로 이동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검색을 수행하시다가 새로운 검색을 원하실 경우에는 새 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이동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기본 검색창 우측 상단에 보시면 상세 검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기본 검색을 넘어서 상세 검색 활용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세 검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 검색은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한 키워드 관련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빠른 검색 기능인 반면 상세 검색은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사용하면서 내가 검색을 원하는 필드를 제한하거나 또는 여러 개의 불리한 연산자를 활용해서 검색을 구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메뉴인데요. 뿐만 아니라 하단에 보이시는 필터를 통해서 기본 검색은 빠른 필터 외에는 검색한 수행한 후에 모든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 반면 상세 검색에서는 미리 필터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화면에는 기본적으로 3개의 검색 필드가 제공되고요. 아래 행 추가를 눌러 최대 12개까지 검색 필드 추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12개 이상의 검색 필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불리한 연산자 and, or, not을 활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리한 연산자는 검색의 기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검색하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정의시켜주는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입니다. 특히 이 불리한 연산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한데요.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또 기억하시고 사용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학술 자료를 탐색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연산자입니다. 불리한 연산자는 and, or, not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산자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늘려나갈 수도 반대로 줄여나갈 수도 있는데요. 먼저 and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는 2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검색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산자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교집합 부분에 검색 결과만 살펴볼 수 있는 연산자가 바로 and 연산자입니다. 보통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키워드나 중요 키워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하는데요. 이 and 연산자는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소셜미디어와 우울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이럴 경우 연산자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소셜미디어로 검색하신 상태에서 검색 결과에서 우울 관련된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또는 반대로 우울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검색한 상태에서 소셜미디어 관련된 자료들을 검색 결과 리스트에서 하나하나 살펴보셔야겠죠. 하지만 이 엔드 연산자를 활용하시면 소셜미디어, 우울 2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셜미디어만 검색한 결과
저는 여러분들 지금 35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접속하신 화면과 검색 결과가 약간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3가지로 제한하고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카데미 서치, 비즈니스 소스, 에듀케이션 소스 3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소셜미디어만 검색했을 때는 40만 3천 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럼 and 그리고 우울, 디프레션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소셜미디어 그리고 and 연산자 그리고 디프레션이 입력이 되게 되고요. 방금 보셨던 40만 3천 건에서 5,700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제목, 초록, 주제어 등의 소셜미디어와 디프레션 2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이 빠르게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목을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 상세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상세 정보 내에서도 2개의 키워드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가 제공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5월 연산자는 AND와 반대로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인데요. 2가지 이상의 키워드들 중 최소 1개라도 포함된 결과를 볼 수 있게 정의하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5월 연산자는 보통 동의어, 유의어 등을 검색할 때 많이 활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소셜미디어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런데 어떤 저자는 소셜미디어라고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저자는 SNS, 또 어떤 저자는 특정 플랫폼, 뭐 유튜브나 뭐 트위터와 같은 플랫폼을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까지 함께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5월 연산자를 활용해 주시면 그 나열한 키워드들 중 최소 1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를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상세 검색에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연산자 선택하신 상태에서 SNS 또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경우에 따라 추가적으로도 입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SNS 그리고 유튜브까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3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1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SNS나 또는 소셜미디어나 또는 유튜브 관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만 검색했을 때 나타났던 40만 3천 건에서 지금 3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1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 44만 7천 건으로 검색 결과가 넓혀진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 연산자는 AND와 같이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2개의 검색어 중 1개는 포함되지만 1개는 제외된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소셜미디어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지만 유튜브는 제외하고 보고 싶다. 그럴 경우 소셜미디어 not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 관련된 검색 결과 중 유튜브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고 보여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세 검색에서 다시 초기화를 하고 not 유튜브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소셜미디어만 검색했을 때 나타났던 40만 3천 건에서 39만 3천 건 정도로 검색 결과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검색 결과에서 유튜브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고 보여지게 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불량 연산자를 상세 검색에서 여러 개의 검색 필드를 사용할 때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 번의 검색으로 여러 개의 키워드를 포함한 또는 제외한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 조금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기본 검색창에서도 바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소셜미디어와 우울 관련된 자료를 찾고 있다. 그럴 경우 소셜미디어 그리고 소셜미디어 앤드 디프레션이라고도 검색을 할 수 있지만 만약 나는 소셜미디어 또는 SNS 또는 유튜브까지 동의어를 유의어를 넣어서
검색을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5월로 연산자를 나열해 주신 다음에 괄호로 그룹화를 해주시고 and depression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세 가지 키워드들 중 한 가지 그리고 디프레션이 꼭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불리한 연산자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와일드카드 개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와일드카드란 사용자가 검색하는 키워드나 단어 등에 함께 사용하거나 대체하여 검색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특수 문자나 기호를 뜻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 기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별표를 사용하는 절단 검색입니다. 이 별표를 이용한 검색은 보통 한글 키워드가 아닌 영문 키워드, 즉 해외 정보들을 찾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검색 방법인데요. 주로 단어의 뒤 또는 복수 단어나 복합 범위 관련 단 등을 정확히 모르거나 확장을 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에 대해서 찾아볼 경우 널스라고 입력을 할 수도 있지만 NURS 별표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널스, 널시스, 널스드, 널싱 등처럼 바로 뒤에 어떤 형태라도 검색이 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별표는 꼭 단어 맨 뒤에 위치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물음표를 사용하는 검색인데요. 이 물음표는 하나의 스펠링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오가니 물음표 에이션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오가니 SATION 또는 ZATION이 모두 검색이 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샵을 이용하는 검색입니다. 샵은 철자법이 다른 단어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는데요. 하나 또는 아예 스펠링을 무시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음표는 하나의 문자를 대체한다면 샵은 하나의 문자를 대체하거나 또는 아예 무시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 행위, 행동에 대해서 검색을 할 때 behavior를 behavior 샵 R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VIOR 또는 VIOUR이 모두 검색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검색인데요. 이 큰 따옴표는 두 단어 이상 입력할 시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을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formation behavior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정확하게 포함하는 검색을 수행하고 싶을 경우 앞뒤에 큰 따옴표를 입력하여 검색을 수행하면 입력 순서 그대로 정확하게 일치된 검색 결과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 소셜 미디어 두 개의 키워드가 합쳐진 키워드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 따로, 미디어 따로도 검색이 되게 되는데요. 만약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을 살펴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앞뒤에 큰 따옴표를 입력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하게 되면 이 소셜 미디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검색 결과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샵은 보통 영어 표현에서 영국식, 미국식 단어 표현 차이에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실제 검색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을 위해서 제가 주제를 하나 가져와 보았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젊은 사람들의 우울과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검색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앞서 설명드린 불리한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한 번의 검색으로 관련 자료를 찾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따라서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 볼드체로 된 핵심 키워드를 기억해 주신 상태에서 상세 검색을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 연산자, 그리고 우울과 불안
인데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경우에 따라서 5월을 입력하시면 두 가지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 또는 엔드를 입력하시면 두 가지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드 또 젊은 사람들 영피플이라고 입력한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하게 되면 오늘 저희가 실습하고자 하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젊은 사람들의 우울과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 번의 검색으로 관련 자료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코로나19 팬데믹이나 또는 코비드 19과 같은 다른 동료 유형을 5월 연산자를 사용해서 내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영피플도 마찬가지로 5월 어돌센트와 같은 또는 티네이저까지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동요 유형을 5월 연산자를 통해서 나열해서 함께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드 코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필드 코드는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필드를 제한하면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색은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검색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만약 나는 이 키워드가 제목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주제어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초록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특정 저자를 검색하거나 특정 ISSN을 검색할 때 여러분들이 필드를 제한하실 수 있는데요. 필드를 살펴보시면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필드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 검색에서 필드를 선택해서 검색을 수행하실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필드 코드 두 가지 알파벳을 기억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제목은 TI였죠. TI 소셜미디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제목에 소셜미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AB는 초록입니다. 그래서 AB 소셜미디어라고 하면은 초록에 이 소셜미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필드 코드를 상세 검색에서 선택해 주시거나 두 개의 알파벳으로 구성된 필드 코드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많은 필드 코드는 데이터베이스별로 상이합니다. 따라서 왼쪽에 보이시는 도움말 버튼에서 필드 코드 내용을 모두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도움말 버튼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나타나는 이용 가이드, 퀵 스타트 가이드 가장 하단에 있는 앱스코 데이터베이스 헬프 파일을 클릭하시면 데이터베이스마다 다운로드할 수 있는 필드 코드 파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를 이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필드 코드를 오픈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아카데미 서치 컴플리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필드 코드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설명과 함께 예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뭐 저자의 소속 기관이라든지 또는 국가 아이디라든지 또는 날짜와 같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상세한 필드 코드를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검색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추천해 드리고 싶은 필드 코드는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XB라는 필드 코드입니다. 이 XB는 제목과 초록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 필드 코드인데요. 따라서 나는 소셜미디어라는 키워드가 제목과 초록에 모두 포함되었으면 좋겠다. 이럴 경우 대문자로 XB를 입력하신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 제목과 초록에 소셜미디어가 포함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XB라는 필드 코드는 상세 검색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린 방법대로 도움말 버튼에서 다운로드 하시거나 또는 제가 오늘 교육 종료 후에 공유해드리는 슬라이드의 링크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별로 사용할 수 있는 필드 코드를 다운로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여기 같이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를 통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연어 검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AI가 핫하게 떠오르면서 AI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되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도 평상시에 뭐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AI 도구들을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AI를 활용할 때 여러분들 혹시 방금 하셨던 것처럼 학술 데이터 검색을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또는 불리한 연산자나 와일드카드 개념을 조합해서 검색을 수행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뭐뭐뭐에 대해서 찾아줘." 또는 "뭐뭐뭐에 대해서 알려줘."와 같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문장 또는 질문 형태로 AI 도구를 활용하는데요. 이 마찬가지로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도 질문 또는 문장 형태로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자연어 검색 기능입니다. 자연어 검색은 검색창 우측 하단에 있는 자연어 검색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색창 하단에 있는 해당 토글을 활성화하신 상태에서 문장 또는 질문으로 검색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 실습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젊은 사람들의 우울과 불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문장으로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굳이 상세 검색에서 불리한 전산자를 내가 직접 선택하지 않고 또 키워드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빠르게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해당 질문 문장에 대해서 검색 쿼리를 만들어주고요. 그 쿼리를 바탕으로 적합한 검색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면 anxiety, depression, adolescent, COVID-19 팬데믹과 같은 키워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AI가 어떻게 쿼리를 만들어서 검색을 실시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구체화된 질의를 표시합니다를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유스, 어덜센스, 티네이저, 영 피플, 그리고 우울과 불안을 anxiety, depression, 그리고 멘탈 헬스까지 포함돼서 검색을 수행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좀 구체적인 세부적인 주제 관련된 학술 자료를 탐색하고 싶은데 불리한 연산자를 조합해서 검색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빠르게 자료를 탐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연어 검색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키워드를 검색하실 때는 다시 해당 토글을 비활성화한 상태에서 검색을 수행해 주셔야 하고요. 자연어 검색을 활용하실 때만 해당 토글을 활성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어로 검색을 하셔도 가능하지만 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영어로 검색했을 때 보다 더 적합한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영어로 검색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제어 검색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어 검색은 하나의 키워드로 주제어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는 주제어 검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 탐색 도구에 있는 주제어 검색을 클릭하시면 주제어로 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주제어 검색은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카데믹 서치 데이터베이스인지 비즈니스 데이터베이스인지 에듀케이션 데이터베이스인지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데이터베이스마다 주제어가 시서루스 통제 어휘집으로 부여가 되어 있고요. 이 시서루스 통제 어휘집은 관련 용어, 하위 용어, 상위 용어 개념을 트리 구조로 배열해서 용어집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셜 미디어라는 키워드를 기본 검색으로 검색을 수행할 수도 있지만 이 주제어에 할당되어 있는 용어집에 할당되어 있는 키워드를 검색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검색을 입력하신 다음에 체크박스 선택 그리고 검색의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 소셜미디어 주제어로 검색을 수행이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소셜미디어라는 키워드가 상세 정보에서 주제에 소셜미디어가 부여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검색에서 소셜미디어를 검색했을 때는 제목, 초록, 주제어 또는 다른 상세 설명, 상세 정보에 소셜미디어가 포함되어 있는 결과들을 살펴볼 수 있는 반면 주제어 검색에서는 이 소셜미디어라는 키워드가 실제 해당 상세 정보에 메타데이터로 할당되어 있는 검색 결과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D이라는 필드 코드가 자동으로 붙어서 검색이 수행이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주제어는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해시태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각 논문마다 이 논문의 주제어를 잘 표현하는 단어를 해시태그를 통해서 할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시태그로 검색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검색 기능이 바로 주제어 검색입니다. 따라서 이 주제어는 시소로스, 통제 어휘집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관련 용어, 상위 용어, 하위 용어 개념 등을 구축을 해놓은 용어 사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가장 하단에 보시면 이용 가능한 옵션을 통해 원문을 바로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 인용됨은 해당 논문의 인용한 건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건수뿐만 아니라 실제 이 논문을 인용한 검색 결과들을 리스트를 여러분들이 우측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 컨텐츠는 이 전을 관련돼서 추천할 수 있는 컨텐츠를 최대 5개까지 추천해 주는 기능이며 AI 인사이트 생성은 AI가 빠르게 해당 논문에 대한 요약 정보를 2개에서 5개 정도로 제공해 주는 기능입니다. AI 인사이트 생성 버튼을 클릭하시면 빠르게 2개에서 5개 정도로 요약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실제 원문 내용을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 환각 현상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LM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레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 결과 우측에 보이시는 아이콘을 통해서 기본 활용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갈피 아이콘은 북마크의 항목을 저장하는 기능으로 개인화된 옵션입니다. 이 개인화 옵션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하셔야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용은 텍스트 또는 서지 관리 도구 형식으로 인용을 반출할 수 있는 기능이며 프로젝트 추가는 해당 항목에 대해서 나만의 고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북마크와 같이 개인화된 옵션이고요. 마이앱스코 개인 계정 생성 후 로그인을 해주셔야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유는 해당 항목에 대한 링크를 드라이브 또는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며 다운로드는 원문뿐만 아니라 메타데이터도 원하시는 형식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별 결과 우측 상단에 있는 도구를 통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50개 항목까지 체크박스 선택을 통해서 한 번의 이용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 항목에 대해서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 하시거나 북마크나 프로젝트에 저장하시거나 또는 공유하시거나 인용을 반출하실 경우에도 체크박스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최대 50개 항목까지 선택하시고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